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이제 은퇴설계 두 번째 시간이죠. 예. 은퇴설계 두 번째인데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공적연금에 대해서 할 거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적연금과 이제 기타 좀 제도들이 있는데 요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요게 이제 시험에서 은퇴설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고 어렵지는 않은데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특별히 뭐 설명을 뭐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를 설명드리고 숫자들을 좀 외워야 되는 게 있다는 거. 요게 조금 이제 불편하고. 참 외울 것도 많은데 그렇게 말씀드려서 저도 죄송한데. 근데 이제 요렇게 생각하시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나는 고객이 이제 공무원이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공적연금도 있고 우리가 누구나 하는 그 국민연금 이런 건 이제 우리 생활에서도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사적연금들 개인연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누구나에게 다 해당되는 거니까 아 요거를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좀 외우시더라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어차피 다 사실은 살면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니까요. 시작해 볼까요? 자, 181페이지입니다. 공적연금제도 첫 번째 보시면 국민연금이 먼저 나왔죠. 예. 공적연금제도는 이제 국민연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특수직 종사자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공무원, 학교에 계신 분들, 사립학교에 계신 교직원들, 그다음에 군인, 그렇죠. 이 연금들이 이제 특수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이제 65세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이제 기초연금 제도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제도들이 시간마다 조금씩 계속 변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체크를 해주셔야겠대요.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그래서 그 국가를 행정하시는 분들 그렇죠 정치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 상황에 따라 그렇죠 공약에 따라 이게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걸 잘 체크하셔야 되고 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 체계에 다 이렇게 돼 있죠. 3층 연금 제도라고 하죠. 3층 그렇죠. 자 1층 첫 번째 보시면 국민연금이 있죠. 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은 특수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 그 다음에 2층은 이 기업이 제공하는 것들이죠. 퇴직연금. 그렇죠. 기업 파트에서 담당하는, 그렇죠. 국가 파트, 기업 파트.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하는 거죠. 개인연금들이 있겠죠. 생각보다 이런 제도들이 이렇게 된 게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아직은 미천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3층으로 되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 나머지 부족한 것들은 이제 개인연금을 통해서 안락한 노후를 준비를 하게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바텀이 되는 기초생활이 되는 게 이제 그 밑에 있는 뭐 기초생활 제도들이 있죠.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그 밑에 기초연금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예. 그렇죠. 그래서 가령 공무원연금을 받으시거나 이러면 기초연금 제외가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생활이 조금 어려운 분들에게는 금액이 좀 크지도 않죠. 일정 금액들. 이제 그 금액들이 좀 더 늘어야 될 텐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3층 구조로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변한 것 중에 하나가 181페이지 밑에 여섯 번째 줄 2017년 7월부터는 이제 퇴직연금 제도 중에서 IRP라고 그러죠.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에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더라. 그렇죠. 자영업자도. 이렇게 이제 연금 제도들이 조금씩 더 많이 개선되고 있구나. 자, 공적부조라는 표현을 썼네요. 기초연금은 그렇죠. 예. 우리가 납부하면서 받는 게 아니죠. 국민연금만 해도 납부를 하고 뭐 물론 납부한 것만큼 다 돌려받지 못하죠.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어쨌든 납부한 걸 받는 건데 기초연금은 납부한 게 없더라도 받죠. 네, 공적부조. 그래서 이렇게 다층 구조로 돼 있고 이 구조를 잘 쌓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 생각보다 개인연금을 불입하시다 중도 해지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죠. 안타까운 일이죠. 자 보시면 그림이 있네요. 182페이지에 그 그림이 있죠.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이 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별도로 치고 연금 차원에서 보면 기초연금 제도
대략 한 70%가 혜택을 받고 있네요. 65세 이상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인연금 되겠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개인연금 제도가 처음 시작될 때 그 언저리에 이제 제가 금융기관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아주 캠페인이 대단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요. 자, 기초연금 제도가 있죠. 기초연금 제도는 자, 외울 게 많은 게 많으니까 시험에 나올 거 위주로 하시자고요.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번 또 쭉 읽어보시고 이 책도 나름 잘 구성이 된 책이니까 합격하셨다고 저 구석에 처박아두거나 버리지 마시고 두고두고 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만 해마다 변하는 것만 업데이트하면. 자, 기초연금제도는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182페이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공적 부조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복지 국가일수록 이런 공적 부조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죠. 네. 그렇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자, 그럼 누가 받는 건가요? 제일 위에 65세 이상. 그렇죠. 밑줄 다 그어놓으세요. 65세 이상. 그리고 일정 소득액 이하. 그렇죠. 기준 나름 근거가 있는데 그 금액까지는 매년 변하니까 그냥 일정 소득액 이하인 분들이 받는데 기본적으로 나이가 65세 넘으셔야 되더라. 65세 이상이어야 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184페이지 아래쪽 표를 보실래요? 자, 표를 보니까 대략 수급률이 70%가 조금 안 되네요. 그렇죠? 아, 이 정도 분들이 65세 이상의 68% 정도가 받고 계시는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평균 연금액이 높지는 않죠? 네. 그렇죠? 네, 체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중요한 게 이제 국민연금이겠죠? 3층 구조 중에 국민연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자, 국민연금의 제도가 있죠. 185페이지 밑에서 한 10줄 정도 보시면 자, 국민연금 사망할 때까지 지급이 된다. 그렇죠. 자, 그리고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해당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유족에게 일정 또 유족연금이 지급이 된다. 자, 그리고 중간에 질병이나 사고 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장애연금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물가 변동을 통해서 그렇죠. 반영을 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고 만족스러운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물가 변동. 국민의 가장 특징이 물가 상승을 반영하더라.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제일 밑에 나오죠. 해지가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이게 장점이 되는 거죠. 해지가 그동안 낸 돈 돌려주세요. 물론 저도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민용돈이라고 부르신 분도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가가 책임지고 만든 제도니까 심지어는 정말 국민용돈이 되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쏠쏠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해지가 안 되는 게 장점이다. 그렇죠?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니까요. 186페이지 보시면 자, 다 중요한 내용들이죠. 18세에서 60세. 그렇죠. 국민연금의 특징. 18세에서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자, 보시면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 최소 10년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120개월은 불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 10년이죠. 자, 그리고 가입자가 두 가지가 있죠. 사업장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가 있다.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있다.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국민연금. 사업장과 지역 가입자가 있다. 그 사업장 가입자는 뭐냐? 그렇죠? 근로자인 거죠. 그 사업에 그 사업주를 하더라도 그 회사 아니면 사업장 내는 거죠. 사업장의 사용자 혹은 근로자로서. 그렇죠. 그럼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지역 가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자 등등을
말하게 되는 거고요. 대략 60%, 40%이 정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있어야 될 게 임의 가입자가 있죠. 임의 가입자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 그 안 해도 되는데 본인이 선택하는 경우죠. 꽤 요즘 이런 분들이 많이 늘고 있죠. 임의 가입자. 대표적인 게 뭐냐? 전업주부. 그렇죠. 그다음에 뭐 학생. 그렇죠.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굳이 가입 안 해도 되는데 본인이 신청해서 내는 경우죠. 자, 그리고 임의 계속이라는 게 있죠. 임의 계속.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보시면 임의 계속 가입자는 뭐냐? 60세에 도달했는데요. 가입 자격이 안 되거나 예를 들어서 10년이 안 됐다거나 이러면 본인이 신청을 하고 좀 더 불입하는 거죠. 65세 달할 때까지 연장 가입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급권을 채우고 받겠다라는 거죠. 많지는 않습니다만. 요즘 이게 꽤 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게 종류가 이렇게 가입자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 보시면 요거까지는 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지금은 9%죠. 밑에선 5번째 줄 186페이지. 그렇죠? 사업장 가입자는 그러니까 근로자는 그 회사와 본인이 반반씩 불입을 하고요. 지역 가입자는 9%를 전체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자, 오른쪽에 가시면 187페이지가 있죠. 자, 보시면 두 번째 줄 반환 일시금을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반납. 즉 중간에 일시금을 받은 초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저는 연금을 받을래요 하고 그 돈을 다시 반납을 하고 연금 수급권을 받는 게 반환 일시금 반납 제도다. 한번 읽어보시면 그 말 자체에 드러나죠. 반환 일시금을 반납을 하고 연금 수급권을 회복하겠다는 거죠. 그게 더 이득이 될 확률이 높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줄 더 내려가시면 납부 예외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그렇죠. 가령 중간에 실직하거나 이러면 중간에 그 기간 동안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기간 동안을 더 납입 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 나중에 다시 취업을 했을 때 안 낸 기간만큼 더 내는 거죠. 그래서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중간에 안 냈던 거를 추후에 납부를 해서 그 납입 기간을 인정받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공적인 제도다 보니까 국민 급여 종류와 산정 방법이 있는데 187페이지 그 제일 밑에 박스 바로 위에 보시면 균등 부분과 소득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가 많이 낸 만큼 많이 받아가기는 하는데 균등하게, 그렇죠? 사회 복지 차원에서, 그렇죠? 사회 그 형평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차원에서 조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낸다고 무조건 많이 받아가는 게 아니라 좀 적게 냈지만 아무래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안배를 한다는 거죠. 이 성격을 비율로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균등 부분이 있고 소득 비례 부분이 있다. 소득에 비례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 그 내용 안에까지는 다 파악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서 국민연금을 지급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88페이지 보시면 이제 수급 개시 연령이라는 게 나오죠. 언제 어떻게 받느냐. 자, 보시면 수급 개시 연령. 근데 단계적으로 수급 개시 연령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고령화 사회가 계속 진행되니까 이거를 올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재원이 금방 고갈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보시면 이제 52년생까지는 60세. 그렇죠? 그래서 60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와 가지고 자, 그래서 69년 이후 출생자는 이제 65세가 되었다. 그렇죠? 69년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아요? 65세부터 받게 되는구나. 자꾸 이제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고 있죠? 네,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연금을 분할해서 지급할 수 있는 분할연금이라는 게 있구나. 그렇죠. 연금도 이혼했다면 분할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혼한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 분할연금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연기연금제도라는 게 있죠. 5년을 한도로 늦추거나, 그렇죠? 연기연금 있고, 말 그대로 5년 한도로 늦추거나, 그 다음에 조기 노령 있죠. 생활이 어려우시면 좀 땡겨받는 거죠. 조기, 빨리 땡겨받는 거죠. 5년을 한도로 해서 더 빨리 땡겨받거나. 그리고 어려운 거를 요건이 있겠죠. 좀 생활이 좀 어렵다는 거를 요건을 맞추면 땡겨서 받거나. 근데 그냥 땡겨받으면 안 되겠죠. 할인을 해서 주겠죠. 그렇죠. 미리 땡겨받는 만큼 디스카운트를 하겠죠. 자, 연기한 만큼 뭔가 플러스 알파를 더 주겠죠. 그렇죠. 굳이 지금 당장 연금이 필요 없다 그러면 좀 더 모아서 받겠다. 연기연금 할 수도 있겠죠. 5년 한도로 늦추거나 연기연금, 5년 한도로 더 땡겨받는 조기 노령연금. 이런 제도들이 있구나. 한 번씩 읽어보시면 그 문구대로 어렵지 않게 느끼시는 거죠. 다만 이제 시험 문제 내려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5년을 한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5년을 땡기거나 5년을 늦추거나 5년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나오게 되면 3년이었나? 여기 좀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조금 이제 이 문제의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가입자 대출 제도라는 게 있었구나. 그래서 의료비라든가, 그렇죠. 재해복구로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긴급자금. 그렇죠. 그럼 일정 한도 내에서 연금 수급권을 대상으로 해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있구나.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0페이지 보니까 외국과 사회보장 협약을 이루어서 가령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에 또 연금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 나라의 연금을 납부하겠죠. 그러면 이게 교류가 된다는 거죠. 사회보장 협정을 통해서 5번째 줄, 연금제도 이중 가입이 면제된다. 국내에서 또 하고 해외에서 또 할 필요가 없어졌다. 셋째,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국 가입 기간을 합치게 되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 나라의 기간도 합산을 해서 감안해서 협정에 들어가 있다. 상당수의 나라들이 협정이 이미 돼 있죠. 네. 자, 국민연금제도의 현황을 보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위쪽 보시면 대략 나오죠. 사업장이 한 60%, 그렇죠. 지역 가입자가 한 37% 정도 되는구나. 그러면 대부분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사업장 가입자가 좀 많구나.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193페이지에 이제 특수 직역 연금제도, 특수 직에 해당하는 거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공무원 연금이죠. 공무원 연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다. 이 제도 개혁을 할 때, 그때 참 여의도에 모이셨던데, 여의도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인 건 참 드물게 봤습니다. 그만큼 본인들의 그 노후에 대한 걱정들이 다 그런 식으로 표출이 되는 거 있죠. 자, 첫 번째 193페이지 특수직역연금제도는 쉽게 말해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그다음에 군인 세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국민연금과는 별도인 거죠.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그래서 이분들은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죠. 그래서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은 그 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공무원연금 제도는 그 전부터 있었던 거였죠. 어쨌든 연금 재정이 악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자꾸 국고 지원이 들어가죠. 그래서 뭐 이런 말도 하죠. 뭐 합쳐야 되는 거 아니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근데 이제 공무원 분들은 굉장히 놀라시겠죠. 어쨌든 별도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2016년에 제도 개혁이 한번 있었는데 국가가 볼 때는 불만족스럽겠지만 또 연금을 받으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 역시 또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공무원 연금 제도를 보시면요. 194페이지 납부하는 기업 비율이 있는데 기여금 비율이 자 8%에서 어떻게 계속 늘어나고 있죠? 어디까지? 기여금 비율이 9%까지 늘어난다. 단계 늘어나도록 되어 있다. 그게 몇 년이냐? 막 요거까지 다 기억하시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고요. 기여금이 장기적으로는 9%까지 해서 오르게 되겠다. 왜냐하면 많이 납부를 하고 뭐 받는 시기를 늦추고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국고가 지원이 워낙 많이 되니까.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공무원 연금 급여 종류가 나오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위에 퇴직연금이 있는데 지금 요건이 몇 년으로 바뀌었냐? 과거에는 20년이었는데 여기 10년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20년을 다니면 이제 드디어 연금 수급권을 획득했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10년으로 요거는 바뀐 거죠. 이제 10년만 있으면 되고요. 참고로 군인연금은 아직 그대로 20년금이에요. 요거 시험에 좀 나올 것 같아요. 군인연금은 아직 20년으로 돼 있는데 제도 개혁이 되면서 이제 공무원연금 몇 년? 10년 이상이면 연금 수급권을 획득한다. 자, 그리고 문제가 좀 디테일하게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중 제일 위에 게 이제 장기급여고 밑에가 단기급여잖아요. 다음 중 장기급여가 아닌 것은 이렇게 아주 좀 까다롭게 나오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보시면 요양 그렇죠? 이런 것들 재해 사망하면 한꺼번에 주기 사망 조의금 이런 거 있겠죠? 이런 거는 단기급여라는 거. 그거까지 하나만 좀 더 체크해 주세요. 요양급여, 그렇죠? 재해라든가 사망 조의금, 재해부조금, 그렇죠? 뭐 주택이 타거나 이러면 일부 좀 주는 거, 그렇죠? 사망 조의금 이런 것들, 이건 단기급여구나. 자, 196페이지 이거에 대한 불만이 또 크죠. 예, 그렇죠? 중간에 보시면 표 나오죠. 나이가 어떻게 됐다? 이제 장기적으로 65세로 다 늘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언제 퇴직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틀리지만 결국은 이제 65세로 그래서 기여금 비율이 올라가고 65세로 수령 나이가 계속 늦어졌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몇 세냐 이렇게까지 다 기억하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자, 그 표 바로 위에 보면 95년 이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은 종정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죠? 그나마 95년 이전의 임용자는 기존의 제도를 그렇죠? 종정 규정을 적용해서 이루어진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이 197페이지 보시죠. 뭐 이건 시험에 나올 것까지는 아닌데 제일 밑에 연금 수지가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추가로 부담을 해주는 보전금 제도.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으셔야 될 분들은 이런 게 이제 좀 불만인 거죠. 예. 공무원연금의 부족분을 왜 이렇게 세금으로 많이 메꿔주느냐, 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 밑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19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제도가 있죠. 네.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제도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199페이지 똑같죠.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그 교직원의 같은 경우도 같은 논리로 이제 개혁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9%까지 늘리고 있죠. 기여금 비율을 9%까지 계속 이제 시간에 맞춰서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올리게 되었고요. 자, 보시면 밑에 보시면 그 199페이지 제일 아래 패러그래프 가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에 20년에서 어떻게 했죠? 10년으로 줄였다는 거 나오고 있죠. 그리고 퇴직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도 어떻게 됐습니까? 공무원연금과 똑같이 2030년에는 65세로 맞췄다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나이를 뒤로 늦추고 있죠. 같은 논리로 개정이 되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보이는 게 이제 군인연금이죠. 군인연금. 네. 군에 계시는 분도 참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면 201페이지 보시면 군인연금이라는 게 뭐냐? 그렇죠. 군인들의 생활 안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재직 기간에 납부한 급여금을 토대로 해서 퇴직할 때 연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공무원연금하고 같이 하다가 이게 이제 왜 분리가 됐냐면 군인들은 좀 특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사고나 사건이 좀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사병. 사병은 사실 군인연금을 따로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의외로 좀 많이 다치잖아요. 그렇죠. 제가 군대 있을 때도 보니까 저는 이제 기갑부대에 있었는데
그 기갑이라는 게 탱크라는 게 굉장한 중장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잠깐 스치기만 해도 이게 빗대가 다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사고가 나면 크고 포탑이 움직이면서 다리가 다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다치더라고요. 그 다치는데 그런 걸 또 이렇게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연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군인의 특수성 때문에 1963년에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체크하실 게 뭐라고 그랬죠? 20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20년을 근속을 해야 연금 수급권이 생긴다는 거. 자, 퇴역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이 10년으로 바뀐 건가 좀 대조가 되죠? 시험에 좀 체크를 꼭 해보셔야 돼요. 군인연금은 20년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202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연금 제도들이 참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들이 좀 더 잘 돼야 되고, 선진국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잘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이제 경험과 기술이 축적이 돼 있겠죠. 관리하는 운용 기법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노후가 편안한 게 그게 선진국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더 준비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겠죠. 자, 202페이지 보시면 공적연금 연계제도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중간에 그 수급권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연수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직하거나 이러면서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공적연금을 연계시켜서 그렇죠. 수급권을 가질 수 있도록 연계제도가 있더라. 보시면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자 이런 것들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각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더라. 그게 뭐다? 연계제도라. 공적연금의 연계제도더라.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이 보이시죠? 표 203페이지에 표 2-14번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과거에 개별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국민연금 10년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직역연금 20년 미만이었어요? 안 됐어.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연계시키게 되니까 연금 수급권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각 연도로 합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험 목적상 뭐가 중요하냐면 연금 수급이 가능한데 각 연금에서 수급하더라. 각 연금 제도들 있잖아요. 각 연금 제도에서 나누어서 수급하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다. 그럼 국민연금에서 한꺼번에 퉁쳐서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통해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쪼개서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가입 기간만큼 각 연금 기관에서 수령하게 된다. 그거를 수업 목적상 그거 좀 체크를 해 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적연금 제도를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